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폐광지역 이슈를 비롯해 수많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태백시. 올 초부터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새로운 태백 만들기에 나선 류태호 태백시장과 함께 시 중점 사업과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류태호 태백시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시장님, 먼저 우리 헬로TV 시청자들과 강원도민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백시장 류태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다들 어렵고 힘든 과정 거치고 또 버텨내고 계시리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백신 접종 계획도 발표가 되고 해서 코로나 종식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어려운 고비 꼭 좀 잘 이겨내고 정말 앞으로 안정되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듭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장님, 연초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바쁜 행보가 좀 눈에 띄는데요. 국회 방문도 하셨고 지난 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하고 예산정책 현안 간담회도 참석을 하셨어요. 주로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고 어떤 성과들 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주로 정부 기관이나 네. 또 국회, 네. 또 정당 이런 데 많이 좀 찾아다니죠. 예. 지역의 제일 큰 현안들이 사실 1,5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을 좀 올해는 꼭 유치를 확정이 돼서 네. 이것이 예비타당성 심사에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지역의 태백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접근성이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 지역의 SOC 사업들인 동서육축고속도로, 평택삼척간 고속도로 조기 착공, 네. 또 철도가 예. 지금은 이제 과거에 그 좀 오래된 네. 선로라서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속화할 수 있도록 네. 빨리 선형 개량을 한다든가 해서 접근성을 좀 높이는 이런 SOC 개선 사업에 대한 건의들도 적극적으로 좀 하고요. 예. 또 그 이외에도 지역에 기업이 많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도 좀 방문을 하고 네. 이런 활동들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의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폐특법 개정 예. 반드시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폐특법 개정을 위해서도 정부 여론이나 국회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바쁜 행보들을 좀 보내고 계신데 여하튼 민선 7기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셨고 여러 가지 준비들도 하셨는데 일단 2021년 올해 태백시의 중점 추진 과제 대표적인 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그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교정시설 유치라는 게 지역에서는 제일 큰 좀 현안이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네. 정부의 정책의 방향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후에 예. 그린 뉴딜이라든가 그렇죠. 지역균형 뉴딜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우리 태백 지역에 맞게 네. 좀 유치도 하고 예. 또 사업들도 좀 펼쳐나가야 이게 앞으로 효과 있게 지역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여기에 일단 좀 초점이 있고요. 또 네. 산악관광이라든가 기존에 추진해오고 오던 그리고 최근에 강원도에서도 좀 발표를 했는데 네. 플라즈마라는 원천 기술을 활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지역에 좀 유치를 하겠다. 네. 이것도 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요. 도시재생 사업 중에 탄탄마을 네.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예, 에코잡시티 이것도 올해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이 성과를 좀 내도록 해야 되겠다 싶고요. 최근에 그 언론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태백 선수촌이 기본계획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이런 공공시설, 네. 태백시의 재원이 들어가지 않고 외부의 자원으로서 재원으로서 지역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공공시설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싶은데 먼저 대표적인 태백시 현안 교정시설 신축 사업 이건 사실
2019년에 태백시하고 법무부가 이미 확정을 했고요. 아직 이제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좀 많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뭐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태백시하고 협의들은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예, 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걸로 이제 봅니까? 구체적으로 한 1,500명 규모가 되면 한 네. 450명 정도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수용자는 됩니다. 1,500명 규모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500여 명 예, 정도. 500여 명 근무하는 이런 규모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지역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재는 법무부에서 기재부에 네. 예타 면제 심사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예. 제출한 상태고 이것이 이제 4월 중순 정도면 네. 확정적으로 좀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이걸 위해서도 지금 뭐 국회나 이제 이번 주에 당장 네. 법무부하고 기재부에 예. 방문할 계획을 세워놨고 아, 그러시군요. 예,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꼭 예타 심사 면제 통과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태백시 경제 활성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관심이 가는 게 강원도하고 태백시가 산악 관광을 조금 활성화하겠다. 예. 여러 가지 사업 예.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태백의 88%가 산악지대입니다. 그렇죠. 태백산 국립공원도 있고요. 이 매봉산. 산악지형을 태백의 자연자원을 잘 좀 활용을 하자. 네. 그래서 이 자원을 활용한 게 결국 산악관광 아니냐. 네. 스위스 같은 이런 산악관광 도시를 대한민국에 네. 건설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예. 이제 매봉산의 산악관광 단지를 네. 강원도와 협력해서 예.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을 하고 있고 이 조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 최근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네. 친환경 산악열차를 어허. 개발을 했습니다. 이 네. 개발한 걸 우리 태백의 매봉산 산악관광단지에 좀 유치를 하자 네.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그리고 산악 관광뿐만 아니라 태백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철도라든지 광역 그 도로망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개선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예. 지금 우리 평택에서 제천 지나서 영월 그다음에 삼척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도 건설을 동서고속도로도 건설을 해야 되는데 태백시장께서도 뭐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SOC 사업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이 폐광 지역 중심으로 해서 예. 이 접근성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죠. 해서 예,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평택부터 시작해서 삼척까지 가는 네. 그 사이에 있는 기초 단체장들이 모여서 네. 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도 하고 네. 유치 운동도 하고 해왔죠. 네. 네, 그래 그 결과로 해서 최근에는 영월까지는 이제 예타 면제 심사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이걸 구간. 남은 네. 구간을 조속히 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좀 공사를 좀 시작하자. 이게 평택까지 제천까지 오는데 평택에서 네. 20년이 걸렸습니다. 아, 네. 그럼 앞으로 삼척까지 가려면 또 20년 걸려서는 예. 안 되겠다. 그러면 양쪽에서 같이 착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좀 시일을 좀 앞당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노력들을 다른 기관장님들하고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성과들이 하나하나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5차 우리 그 계획에는 네. 국토종합개발 계획에는 좀 꼭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뭐 여하튼 지난해부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가 힘든데 폐광 지역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게 강원랜드가 적자가 나면서 폐광 4개 시군에 지원하던 폐광 기금 자체를 올해는 못 받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위기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동안 폐광 기금을 납부하던 기준이 네. 단기 순이익의 25%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강원랜드가 카지노가 영업을 못한 영업을 거죠. 못했죠. 그래서 적자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기금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는 예. 사실은 그동안 이제 좀 이게 덜 부과가 됐다 해서 예. 강원도에서 과소분 징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걸 가지고 조금 메꾸긴 했는데 네. 최근에 소송에서 1심에서는 네. 강원도가 지는 바람에 이것도 사실은 지역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그러면 그 강원랜드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까? 소송에서 3심까지 가서 지게 되면 예.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당장 또 올해도 네. 뭐 지금도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올해도
폐기금이 네. 제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강원랜드 그래서 정상 운영이 안 되잖아요. 예, 현재 그러고 있고요. 예.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익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 똑같이 폐기금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폐광 지역 지자체들은 예. 심각하게 재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요. 예, 최근에 이 폐특법이 네. 반드시 좀 개정이 돼야 된다. 예. 단기 순이익에서 폐기금의 기준이 예. 매출액 기준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요구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또 이 당위성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서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말씀을 이어가 보면 우리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게 한시법으로 돼 있는데 우리 폐광지역에서 계속 요구해 왔던 것들이 시효 자체를 없애자,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니까 이것들은 시효를 없애고 이제는 폐광지역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법률로 전환을 하자,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저기 투쟁 조직으로 전환도 되고 주민 대표들께서. 예, 그렇죠. 자, 이거는 뭐 태백시장으로서는 어떻게 지금 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예,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쟁점이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익금에서 단기 순이익에서 네. 매출액으로 네. 폐광기금의 부과 기준을 바꿔달라는 네.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시효 폐지입니다. 예. 이게 한시법으로 지금까지 2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2011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네. 사실은 이제 폐특법이 제정되고 나서 불과 그 강원랜드가 생기고 한 5년 정도까지밖에 이 폐기금의 시혜를 못 봤습니다. 예. 그때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또 예. 연장이 좀 됐고요. 네.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네. 한 10년마다 한 번씩 네. 이 폐특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목소리를 지역에서는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10년을 보고 네. 외부에서 기업이 들어오든 예. 뭘 작은 장사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10년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좀 안정적인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안정적인 기반 속에서 해야 예. 폐광 지역도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낼 텐데 네. 항상 불안한 가운데 10년 있으면 또 투쟁해서 연장해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효 폐지는 정말 중요하다. 다른 지역을 봐도 새만금이나 제주도를 가봐도 그렇죠. 이 특별법에 시효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유일하게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시효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에는 반드시 이 시효 폐지를 하고 폐기금의 부과 기준도 바꾸고 네. 이 두 가지는 예. 폐특법 개정에서 반드시 좀 관철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하고 또 별개로 볼 수 없는 게 결국은 지금 강원랜드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하고 또 한국광물자원공사, 여긴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은 공기업인데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관련법 제정 논란이 또 불거졌어요. 네, 그렇죠. 이게 왜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예. 해외 자원 개발한다 그래서 네. 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 있는 네. 다양한 이런 광물 자원들 뭐 이런 걸 투자를 많이 무분별하게, 했죠. 예. 예, 많이 투자를 했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 부채를 진 거거든요. 광물자원공사.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부채를 짊어진 게 현재 광물자원공사죠. 네. 그리고 광해관리공단은 네. 근본적인 목적이 처음에는 광해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다양하게 폐광대에 있는데 이 폐광의 폐해들이 참 많거든요. 네. 이런 광해 방지 사업 그리고 네. 폐광 지역의 이런 광해 복구와 더불어서 지역에 대한 좀 투자 그렇죠. 이런 걸 하려고 만들어진 거예요. 전혀 성격이 다른 거네요. 예, 네. 두 개의 기관을 지금 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서 예. 통합을 무리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네. 폐광 지역 회생을 위한 재원들이 네. 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실한 부채를 갚는 데 쓰여질 수밖에 없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 지역에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폐광 지역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 지역으로서는 사실은 광해관리공단이 투자해야 되는 재원들 자체가 사라지거나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을 또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그런데 태백시가 올해 7월에 개청 40주년을 또 맞지 않습니까? 예. 자, 40년 된 태백시 시장으로서 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0년 맞는 태백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40년 참 그 사람으로 치면 예, 부록의 부록이지 않습니까? 나이인 거죠. 예. 근데 사실 잘 뜯어보면 네. 이 광산과
태백은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4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네. 광산이 흥하면서 예. 한 10년, 예.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자꾸 이 광산이 축소되고 폐광되고 쇠퇴해가는 이런 30년을 겪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이 30년이 사실은 살려는 네. 지역이 다시 회생하려는 몸부림을 치던 네. 그런 30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주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게 바로 이 40년 된 태백시의 운명인 거죠. 앞으로 태백시가 지금 지역 소멸, 뭐 지방 소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렇죠. 태백시가 소멸될 건지 예. 앞으로 정말 이 괜찮은 도시로 성장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찾아온 도시로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한 지금 전환점이 바로 이 40년 된 이 지금이 기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40년 맞은 대전환기에 태백시장으로서 그럼 앞으로 태백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지역의 자원 네.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산악관광. 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30년 동안 여러 가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업들 중에 잘한 것들도 있고 네. 성공한 것도 있고 또 잘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예. 잘된 건 키워나가야죠. 네. 예를 들면 고원 스포츠 도시. 예. 예, 뭐 지역에 이 여름의 자연 환경이 태백보다 더 좋은 곳이 없거든요. 예. 여름에 그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뛰어도 네. 가능한 게 이 태백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건 또 잘 활용을 하고요. 예. 또 좀 잘못했던 부분들도 있죠.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직접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을 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거에 있어서는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정시설이라든가 선수촌이라든가 아니면 네. 공공연수원이라든가 네. 태백시 재원에 크게 부담이 가지 않지만 지역에는 보탬이 되는 네. 이런 공공시설을 유치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좀 방향을 긍정적인 측면을 좀 키워나가고 부정적인 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 토대로 해서 좀 줄여나가고 해서 태백시가 시민들이 정말 행복한 도시 그래야 외부에서도 저 동네 참 괜찮은 동네구나 네. 해서 사람들이 외부에서 찾아올 수 있는 예. 이런 도시를 이 시개청 40주년이 되는 지금 네. 이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변환의 터닝 포인트로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태백의 그 도시재생 사업들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하신 탄탄 마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본격화된다고 하시는데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태백이 이것만큼은 제대로 할 수 있다. 한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주세요. 금방 말씀하셨던 탄탄마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네. 이제 주거재생, 네. 오래된 광업소의 아파트를 다시 이제 새롭게 짓는 거죠. 예. 거기에 더하기를 해서 단순히 집만 바꾸는 게 아니고 네. 문화가 같이 어우러지는 예. 이런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엔 영화관도 있고 또 건강관리센터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네. 거기에 수영장이나 뭐 이런 시설까지 예. 복합적으로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시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고잡시티입니다. 예. 경제 기반형 사업이죠. 예. 석탄공사가 예. 사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어려운 환경인데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네. 지역의 88%가 산림이니까 이 산림 자원을 잘 활용한 이걸 에너지로 해서 네. 발전소도 만들고 또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스마트팜도 만들고 네. 이러면서 여기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 일자리와 주거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런 도시재생이 네. 이제 완성 작품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님 오랜만에 저희 방송국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헬로티비 시청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지만 그동안 이렇게 버텨오고 이겨나올 수 있었던 건 저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살자. 조금 어려움을 나누더라도 같이 살자는 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의 이런 위기들, 이 위기들을 잘 극복하고 정말 시민들이 함께 과거에 이렇게 힘든 시기 같이 좀 이겨냈어 하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건강한 그리고 또 시민들이 행복한 태백시, 강원도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백시 600여 공직자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정진하면서 현장에서 뛰고 또 뛰겠다. 올해 류태호 태백시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말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변화를 주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류태호 태백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